2025년도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사느냐 죽느냐, 정말 공공현상 설계는 당선한 자와 낙선한 자의 그 갈림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선한 자는 몇억 원의 설계비를 받지만 그만큼 등록한 업체가 많으면 심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많은 작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가한 업체들이 심사에 관련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심사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시간에 공개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심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심사 과정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5년도 이제 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업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건축사 사무소 설계업계 현상 설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뉴스를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감된 공공현상 설계 경쟁률이 무려 86대 1에 육박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현재 현장은 공공설계, 현상설계 공모가 상당히 뜨겁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현상설계가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계 상황을 보면은 민간 시장이 다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무소가 공공설계밖에 일거리가 없다. 그래서 현상설계로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상설계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 건축사 사무소가 직원을 해고하고 인원을 정리 중에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뉴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들리는 소식을 보면 1년차 직원도 해고되고 대리급까지 해고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요. 정말 건축사 사무소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는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상설계의 최종 접수 경쟁률이 60대 1에서 대략 한 80대 1 정도로 매우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사이즈마다 이 경쟁하는 게 달라지는데요.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형 사무소 또는 중규모 두세 개 업체가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대략 한 20개에서 30개 업체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대략 10개 주관사를 가지고 있는 대형 업체들끼리 싸우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정말 대형 프로젝트와 중소규모 프로젝트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설계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현상설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 현상설계는 그 경쟁률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 대략 한 300개 업체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가 16,000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상설계에 뛰어드는 업체는 대략 한 500개 이내 업체로 예상을 합니다만 2025년도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경쟁률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가장 설계비가 높은 프로젝트가 바로 구룡마을 개발 사업입니다. 서울 남쪽 끝자락에 있는 구룡마을이 오랫동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이 구룡마을이 정리되면서 설계 공모가 나왔습니다. 3,520가구의 아파트로 개발되는 사업인데요. 설계 공모가 10화전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설계비가 155억 원입니다. 155억 원. 그리고 공사비가 5,765억 원. 발주처는 서울도시개발공사 SH공사가 발주처가 되겠습니다. 설계 마감은 3월 21일로 보고 있고요. 최종적인 심사는 3월 31일 날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설계 내용을 보니까 총 17개 회사가 참여를 했고요. 10개 공동 수급체를 이뤄서 참가 등록을 마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155억 원, 최종적으로 구룡마을 개발 사업의 주관사, 그러니까 두세 개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해서 참가업체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주관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관사가 10개 업체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메이저급 건축사 사무소가 다 여기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건축, 히림건축, 포스코 ANC, DA건축, ANU건축, 유성건축, 범건축, 제어건축, 그리고 KSK 도시건축사 사무소
사무소, 디자인그룹 오주건축사 사무소 등 총 17개 업체에서 주관사만 보더라도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대 1의 경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2025년도에서 주 대형 프로젝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 상당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공모 프로젝트는 강원랜드입니다. 제2카지노 본 궤도가 올랐다. 설계 공모가 착수됐는데요. 카지노 영업소를 조성을 하면서 글로벌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는 총 75억 원인데요. 공사비가 1,0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발주처는 조달청이고 3월 26일 날 심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메이저급 건축사 사무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건축, DA그룹, 휘림건축, 범건축, 국내 중대형 설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업이 되겠는데요. 한남하이츠 재건축 설계 수주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기서 보시면은 해양건축과 휘림건축의 2파전으로 압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턴 매치가 성사됐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압구정 3구역에서 휘림건축이 당선을 하면서 해양건축이 패배의 쓴맛을 안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해양건축과 휘림건축이 붙게 됐습니다. 설계비가 대략 5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평당 92,470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 옥수동 220-1번지 그 외의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5만 5천여 평이고요. 발주처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2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조합원들 투표를 통해서 건축사 사무소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은 시공사 입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을 보면은 서울 내에 재개발 건축이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설계비도 매우 높고 공사비도 높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에서만 아파트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아무나 덤빌 수가 없고 한국의 메이저 건축사 사무소가 붙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소규모 건축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엄두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형 프로젝트, 주로 50억 원 이상이나 155억 원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중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사무소와 중소규모 사무소의 일의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설계 관련된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대한경제신문에서 이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건축 설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대한경제신문 방문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1월 16일 뉴스인데요. 수백 개 업체가 몰리는 공공현상설계, 설계 공모가 있는데 매몰 비용의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왜 이렇게 수백 개 업체가 공공현상설계에 몰리느냐? 앞서 설명한 대로 민간 시장이 다 죽었기 때문에 민간 일거리가 너무나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공공현상설계로 뛰어들게 되는데 공공현상설계는 미수급 리스크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주처가 조달청이나 지자체이기 때문에 미수금에 관련된 리스크가 아주 적죠. 민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수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계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설계는 미수급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점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등록업체가 대략 한 200대 1을 넘기기가 일수다. 우리가 이제 현상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은 먼저 등록을 하고요. 등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은 누구나 한번 접수해 볼 수 있죠. 이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생각하지 않고 혹시 등록해 놓고 그 상황을 보고 이 일을 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업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최종적으로 접수한 이 업체를 보게 되면은 등록업체의 대략 한 30% 내외가 접수를 하는 상황을 우리가 통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체를 보게 되면은 최종적인 경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프로젝트를 보니까 등록업체가 20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한공모 등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하다. 이러한 언론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를 말하고 있는데요. 공공 프로젝트를 보니까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218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65대 1의 경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림동 복합청사 건립 277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요. 접수는 83개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80대 1 정도로 최종적인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206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60대 1의 경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참가 등록 업체의 30% 내외가 최종적으로 접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60대 1에서 80대 1까지 그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건축사가 페이스북에 공공현상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공공현상 설계가 무려 8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너무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심사를 정말 제대로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등록한 업체가 많으면 심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많은 작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가한 업체들이 심사에 관련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공설계비 5억 원 이상의 현상 설계를 진행한다고 보면은 투입비가 아무리 적어도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1,000만 원 정도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만약 85개 업체가 떨어졌습니다. 86대 1이면은 한 개 업체는 당선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권을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85개 업체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투입비가 아무리 적어도 8억 5천에서 많게는 17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투입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들어가는데요. 1개월에 1,000만 원이라고 본다면은 8억 5천이 들어가겠죠. 설계비는 5억 원인데 설계비보다 투입비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최근의 현상이고 많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건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정말 매몰 비용이 너무나 많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이 내용을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는 공공현상 설계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의 뭐 80대 1에 육박하게 되면은 로또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그 경쟁률이 사상 최대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불만이 많은데요. 정말 심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서 심사 과정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심사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시간에 공개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심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심사 과정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발주처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수십 개에 달하는 공모안을 엄정하게 심사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심사위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독특한 인면을 무리하게 채택하면서 내실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사위원 눈에 들어가기 위해서 형태적으로 인면적으로 특이하게 만들고 좀 과한 디자인을 하면 좀 눈에 들어와서 당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 경쟁에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렇게 심사위원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 무리하게 디자인을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사느냐 죽느냐 정말 공공현상 설계는 당선한 자와 낙선한 자의 그 갈림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선한 자는 몇억 원의 설계비를 받지만 떨어진 업체는 손실을 또 입어야 되기 때문에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공공현상 설계에 참여하신 건축사 사무소는 올해 서바이벌 하시고 여러분 작품에 행운이 있어서 꼭 당선하는 그런 실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도 건축사 사무소의 현상 설계 진행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경쟁에 있는데요. 여러분 꼭 서바이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